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아직까지도 제보자 조성은 씨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최우민 기자인데요. 전형적으로 메신저를 공격해온 조선일보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과 장모 그리고 부인 김건희가 국가와 개인 가리지 않고 떼먹은 돈이 수백억이다. 조선일보 부동산 김의겸 의원이 공개했던 재산 2조 5천억 어떻게 모았는지가 궁금한데 이런 건 기사 안 쓰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조성은 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조성은 씨가 공개한 내용들인 거죠. 조성은 씨를 비판하는 건 하는 거대로 하되 윤석열, 김웅, 손준성 이들에 대해서 절대 잊어서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조성은 씨가 윤석열과 김웅 씨를 고소했죠. 지금 대장동 화천대유 논란으로 이런 소식들이 어느 순간 기사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윤석열 고발 사주 논란을 절대 외면하고 잊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윤석열과 김웅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는 소식이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창 언론이 주목할 때랑 비교해봤을 때 대부분의 언론에서 지금 이 이슈를 외면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조성은 씨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고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협박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특히 개인에 대한 인격적 모욕은 물론이고 가족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이 많이 나왔다며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도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손준성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이 공개되면서 해당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후로 조선일보에선 앞서 보셨다시피 조성은 개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지원 게이트로 이걸 몰아갔고 결국 물타기에 나름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 대장동 화천대유 논란도 사실상 국민의힘 게이트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또한 흔들림 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민주당에서도 원팀 정신을 제대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권성동, 장제원 등은 다음 주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라고도 밝혀졌네요. 실제로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조성은 씨의 행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돈이 어디서 났냐? 이런 식으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를 펼치고 있고요. 심지어 국정원이 별도로 관리하는 비밀 요원인지 신분 보장해야 되는 VVIP인지 박지원 국정원장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면서 결국엔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너무나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 권성동 씨 또한 박지원 국정원장을 언급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했고요. 김재현 최고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수상하다는 인식을 계속 냄새를 풍기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게다가 장제원 씨 또한 윤석열 죽이기는 잘 짜놓은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는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장제원 씨 계속해서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 있고 저런 식으로 황당한 소리들을 계속 해대니까 지금 장용준 노예 관련해서 제대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옹호하고 있는 윤석열 씨도 참 웃긴데요. 이렇게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이 벌써 10만 가까이 됐습니다. 8만 명을 훌쩍 넘긴 상황인데요. 빠른 속도로 20만을 넘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속해서 저 또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한동훈 핸드폰이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한동훈,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전달 전 2일간 많은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검찰에 있는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양 수사기관이 각자 책임 아래 한동훈 핸드폰을 열고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핵심적인 주장을 한 거죠. 한동훈 핸드폰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또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종전선언 언급을 하신 이후 성급하고 무리한 제안이라며 미국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야말로 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판단조차 안 했다면 외교적으로 성급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실행력이 담보돼야 말에 힘이 실리고 종전선언에 대해 여러 당사자와 논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는 입장을 밝혔는데 많은 시민들은 당연히 비판 일색입니다. 군대나 다녀와라. 나경원이 하던 짓을 이준석이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본인이 잘나서 국민의힘 대표가 된 거 같냐? 종전선언이 안 급한 거 보니 결국 통일도 싫어하는 거 아니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저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있는 바로 다음날 김여정 씨가 등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란 입장을 밝힌 거고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도 굉장한 의미와 무게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내 종전선언 가능하다. 당장 며칠 내라도 계기가 마련돼서 마주 앉을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야당을 향해 종전선언에 참 이해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앞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비난만 퍼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야당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을 한 건데요.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간담회를 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 미중 4자의 한반도 전쟁 종료 선언 제안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은 지난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를 했다는 거고요.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거고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쟁을 끝내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건 평화협상을 거치고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가능한 거라는 거고요.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대가 있고 남북,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어차피 진전될 문제라고도 강조했고요. 특히 내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에 그런 걸 계기로 남북 간 관계 개선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물밑에선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실제로 BTS와 함께 역사에 남을 순간을 장식하고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BTS 연설이 저보다 훨씬 큰 효과를 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는데, 유엔 사무총장이나 내가 수백 번 얘기하는 것보다 BTS 연설이 훨씬 효과적이다. BTS는 특히 퍼미션 투 댄스를 통해 차이를 뛰어넘는 통합이란 메시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BTS 멤버들 또한 믿기지 않는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코로나 극복에 대한 이야기,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대한민국 아티스트로서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 초대박이 난 거고요. 일각에선 가수가 유엔에 왜 가냐 라면서 이걸 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참 남 잘 되는 건 못 보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멤버 슈가가 너흰 가수인데 가서 뭘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다 알고 그 역할을 하러 온 거라며 SDG 관련 홍보도 할 겸 스피커가 돼서 알리기 위해 온 거다.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성숙한 대처란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메시지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유엔에서 초청한 거고요. BTS 또한 너무나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그런 비난도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